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거침없습니다. 올 들어서 이 3,300포인트 선에서 출발했던 중국 증시 한 분기, 1분기 지났을 뿐인데 어제 이 3,800포인트 돌파를 했습니다. 중국 증시에 대한 시각, 경제, 요즘 또 말이 나오고 있는 실크로드에 대한 정책들 하나씩 2부에서 특집으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민준 그리고 권예림 캐스터와 함께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명민준 캐스터, 미국의 마감 상황도 당연히 짚어봐야 되겠고요. 경제 지표도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는데 그 외에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관련된 이야기며 중국 시장에 관해서 여러 외신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오늘 경제 지표들이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민간 신규 고용자, 구매관리자 지수, 건설 지출 모두 예상을 하회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말에 발표될 이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역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 부진으로 전체적인 하락세였지만 이로 인해서 이 금리 인상이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나란히 0.4%대 하락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중국 증시의 고공행진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어제도 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지난달 제조업 지표의 부진으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진 점, 그리고 증시의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60포인트 또 가까이 추가하면서 3,8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것이 긍정적이었고요. 이번 연도 목표치가 3,700포인트였다는 걸 대비하면 현재 고공행진, 가파른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의 이렇게 상승세에 대한 배경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주 선호 심리 강화 그리고 정책 호재로 단기적 상승세가 유효할 전망이다라는 의견을 먼저 내놨고요. 신용 리스크 완화 그리고 개혁 기대가 반영된 금융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 신실크로드 그리고 AIIB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이 소재, 산업재, 유틸리티주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급 측면도 좋습니다. 이 수급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이 투자 심리 회복을 하면서 신규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165만 건이 새롭게 신규 이 증권 계좌가 개설이 되면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 증권감독위원회 덩거를 좀 인용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근 중국 증시 상승세는 경제 회복성 그리고 재무 통제력 등의 자신감을 보여준다라는 의견을 비췄는데요. 또한 이 대대적인 경제 개혁과 시장 유동성,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결과로 보이는데 여기에 상장 기업들의 이익도 계속해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의 상승세다라는 의견을 비췄습니다. 이런 상승세는 필연적인 결과이고 상식적인 수준이지만 안정적이고 건강한 증시의 이 상승세는 향후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비켰습니다. 여기에 저인플레가 기조가 조금 심화가 되면서 최근 중국 정부가 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견을 또 비췄죠. 이런 정책 호재가 계속되면서 단기적인 상승, 이 단기적인 모멘텀은 2016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비쳤습니다. 자,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주가 상승이 비상식적이다라는 의견을 비쳤습니다. 먼저 이 최근 조금 둔화 일로를 걷고 있는 중국 경제 펀더멘털과 반대 수준을 걷고 있다라는 의견을 비쳤는데요.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로 인해서 높은 주가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인데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이 주가가 GDP 상승폭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워렌 버핏의 투자론을 또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는데 상해 증시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또 내비쳤고요. 중국 국가와 가계부채가 또 우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부채는 시한폭탄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중국 국가 가계부채가 GDP 대비 2배 이상으로 커졌고 이런 고레버리지 상황에서 위험도 특히나 변동성은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해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가파른 상승이 불안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나 신규 투자자들의 대거 유입되면서 증시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런 신규 투자자들의 65%가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수준의 이 중등교육자 수준이라는 점도 증시 변동성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에 대해서도 우려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증시의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단기적으로 2016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시장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네. 워낙 급속도로 상승하다 보니까 여러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 차후에 전문가들과 함께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권예림 캐스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관한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흥행 대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의 코멘트 들어볼까요? 네, 이 외신에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예상 밖의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자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달러 패권에 상처 입은 미국,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에 브레이크를 걸었는데요. 이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인 IMF 특별 인출권에 편입하려고 나서자 미국이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네, 여기서 미국 재무장관의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While further liberalization and reform are needed for the RMB to meet the standards, we encourage the process of completing the necessary reforms, and qualifying would reflect important progress. 네, 우선 IMF 특별 인출권은 IMF 회원국들이 외환 위기를 겪을 때 담보 없이도 인출할 수 있는 가상의 국제 준비 통화인데요. 현재 미국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그리고 엔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국 위안화까지 합세하면 사실상 위안화가 글로벌 통화로 격상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이 중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위안화가 특별 인출권에 편입되기 이전에 이 중국은 금융규제 완화 등 필수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질서의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이슈를 놓고 G2 국가 간의 갈등은 더욱더 고조될 것으로 외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명비준 캐스터, 미국의 업종별 상황도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그의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1분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던 헬스케어주들이 좀 하락을 했어요. 계속. 예, 전해주시죠. 네, 헬스케어 업종이 2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1% 넘게 홀로 밀리는 모습인데요. 이외에도 자재주가 0.3% 홀로 선방하면서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필수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 같은 경우도 0.6%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중국 쪽의 PMI가 조금 개선된 점이 이 증시 호재를 또 불러왔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0.3%에서 0.6%까지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스는 홀로 마이너스권 1%대 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부 유럽 같은 경우는 스페인은 0.5%, 이탈리아는 0.9%가량 상승분을 추가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채 수익률 3% 이상 떨어지면서 1.9% 수익률 아래로 내려갔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는 2%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달러화에 대한 관망세가 조금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옐런 의장의 이 금년도에 금리 인상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조금 힘을 실어주면서 오늘 달러가 소폭 강세를 보였고요. WTI와 브렌트 같은 경우는 다시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WTI는 다시 배럴당 $50 선을 회복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중국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권예림 캐스터가 오늘의 SNS 중국 관련된 내용으로만 엄선해 주셨다고요? 들어볼까요?
네, 최근 중국 증시의 독주가 무서울 정도로 거셉니다. 이 중국 상하이 A주는 지난 11월 19일 이후로 무려 53% 급등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중국 인민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하고 이어 올해 2월에는 금리와 지준율을 모두 낮춘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얄데니 리서치가 제시한 표를 함께 보실 텐데요. 이 과거에는 중국 MSCI 지수와 원자재 지수인 CRB 지수 사이에 커플링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이후로는 이 두 지표가 점점 갈라지면서 동조화에서 거리가 멀어졌는데요. 다시 말해 중국 상품 시장은 부진한 반면 주식 시장은 강세장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잘 형성돼 있다고 풀이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르면 이번 달 최소한 2분기 안에 중국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트윗 보실까요? 국제금융질서는 2차 대전 이후 브레턴 우즈 체제라는 이름으로 유지되며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이 AIIB를 출범하면 미국 중심의 금융질서를 위협하는 현상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린 폴리시도 이러한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질서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이 AIIB 참가의 포문을 열면서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줄줄이 따라가는 현상을 보였는데요. 이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앞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인 휴 화이트 호주 국립대 교수는 AIIB가 국제금융 질서를 대체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휴 화이트는 미국이 AIIB를 단지 중국의 권력 투쟁으로만 여기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적인 투명성과 규제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위기 속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네, 마지막 트윗입니다. 현재 중국의 실탄 중 하나는 육상과 해상을 잇는 400억 달러 규모의 신실크로드 자금입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액션 플랜에 1조 6천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인데요. 이는 지난해 전 세계 GDP의 2%, 그리고 우리나라 GDP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켈로그 대학교의 다미엔 마 중국 전문가는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52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철도 부분에서 7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어 현재 중국 정부의 야심찬 액션 플랜이 이 주변국들의 이해와 잘 맞아떨어졌다는 진단도 함께 내렸습니다. 초기에는 철도, 도로, 항구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계획될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 아시아 지역의 막대한 인구, 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화 등을 감안하면 인프라 투자 사업은 무궁무진하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 신실크로드 사업의 현실성은 낮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